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는 화물차 기사님들이 좋은 댓글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예. 네, 먼저 소개해드릴 댓글은 뭐냐면요. 3만 원 콜 탄 거 2달째 안 주고 있습니다. 양아치 업체 크크 이랬습니다. 이게 주선사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주선사 관리법을 빨리 개정을 하든지 협회가 나서서 해야 될 문제를 우리 기사분들이 그 고통으로 떠안잖아요. 네. 이거 빨리 해결될 문제인데 주선사들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무자격 주선사 퇴출시키고 주선사들도 일정 기간에 금액을 공탁을 해서 그 공탁금에서 이런 사례를 좀 막아야 돼요. 주선사에서 일 보낸 것만큼은 100%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정 금액을 공탁을 해놓으면은 업체가 더 돈을 못 받으면 그 공탁금에서 먼저 지불을 하고 주선사에서 그 금액을 받아야지 기사들한테 이거 고통을 떠안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3만 원 콜 탄 거 2달째 안 주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3만 원 가지고 2달을 기다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요? 그 3만 원 줄 능력도 없으면은 화물 자체를 부르지를 말아야죠. 네, 맞아요. 그렇죠. 오다 띄운 것도 잘못이고 3만 원 줄 능력도 안 되는 업체에서 왜 차를 불러가지고 기사들한테 그 피해를 감소를 시키냐고요. 네. 예. 이런 거는 화주도 문제고 주선사도 문제입니다.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두 분이 진행하는 방송을 용달협회 관계자나 국토부 화물 담당자가 반드시 구독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예, 이 구독자분이 올려주신 댓글처럼 국토부라든지 협회 관계자분들이 저희 영상을 좀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협회에서도 그런 의지가 일도 없죠. 전에 제가 국민청원 2건을 올렸을 때 협회에다가 손편지도 써서 보냈잖아요. 협회에다 손편지도 써서 보내고 기사분들이 이런 관계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동참 좀 해주십사 했는데 콧방귀 남겠잖아요. 그런 협회에서 뭘 협조를 기다리는지 참 아이러니해요. 네. 예. 저희 채널이 구독자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저희 채널이 10만, 100만 이렇게 가면 이제 함부로 못 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저희가 힘을 좀 키워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23만 원짜리 운송료가 현재 10만 원입니다. 또 23만 원짜리 일하면 20일 후에 결제해 주던 게 한 달 후에 결제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현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단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네. 돈 없으면은 주선사를 접든지 본인들이 오다 띄운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칼질해서 빼가고 수수료 받았으면은 그 금액만큼은 착불로 해서 도착되면 그저 현장에서 바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기사님 입장에서는 23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일당인데요. 하루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해서 23만 원을 버는데 그 돈을 못 받았을 때는 헌일한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빨리빨리 그 일해서 줘야 되는데 일 보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 그런 주선사는 간판 내려야 돼요. 네. 예. 이분 댓글에 있는 것처럼 23만 원짜리 운송료가 현재 10만 원이래요. 거의 뭐 40~50%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한 건데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전혀 시정도 안 되고 귀 기울이는 거 없잖아요. 네. 우리 기사분님들만 속 터지는 거예요. 예. 네.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걸 안 잡아갈 수도 없고 그죠? 네. 참 난감합니다. 다음 댓글은요. 콜발이 대체로 콜피커 어떤가요? 그랬는데 이 콜피커, 피커라는 게 수학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손쉬운 우리나라 말로 좀 희망적인 말로 네, 썼으면 네. 쓰겠어요. 네. 예. 앞으로도 뭐 댓글에 좋은 게 올라오면 그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써야 되겠어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할부도 빚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할부도 다 빚이죠. 네. 내가 한꺼번에 일시불로 목돈을 주고 차를 못 구하니까 다달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감수를 해서 사는 거니까 그것도 빚이죠. 네. 예. 할부 못 갚으면 바로 차 뺏기잖아요. 할부 못 갚으면은 할부 회사에서 구상권 들어가지고 차 뺏기죠. 그래서 경매로 날아가는 거죠. 네. 예.
실제로 풀 대출 받아서 화물차 샀다가 뺏기는 경우도 있나요? 소형차는 그래도 덜었는데 대형차나 덤프나 이런 거는 부지기수예요. 네. 예, 예. 경기하고 민감하니까 큰 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잖아요. 억 단위이기 때문에 할부 못 갚아가지고 차 뺏기는 수도 많이 봤어요. 네. 예, 큰 차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거리, 대기 시간 측정해서 미터기 달아야 합니다. 협회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기사들 입장에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화물협회에 대한 불만을 갖다 올리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화물협회 개선돼야 돼요. 화물협회에 젊고 화물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그 협회를 구성해서 조합 자체를 바꿔야 돼요. 조합 자체에 단체장을 하나 뽑고 그 위에 조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조합에는 그런 구조가 없어요. 예. 네. 화물협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좀 나을 텐데, 그죠? 나은 정도가 아니라 혁신이 되는 거죠. 네. 화물협회가 나와서 가지고 기사 편해가지고 기사 대변만 해줘도 화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지진 않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기사님들 정부에 하소연하지 말고 협회에 계속 압력을 줘야 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좀 압력을 넣어야 되겠어요. 협회에 압력 넣으면은 협회 관계자가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네. 아유, 기사님들이 오죽하면 이런 댓글을 예, 달겠습니까? 그죠? 다음 댓글은요. 공짜로 받았는데 팔기까지 하려고 하는 듯 이랬습니다. 이거 전기차에 예, 대한 전기차.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택배차나 전기차는 지금도 그런 문의자들이 종종 오죠. 네. 방송에서 2,700만 원에 거래됩니다 하니까는 방송에서는 2,700만 원에 거래되는데 왜 실질적으로 팔러 오니까 매입을 안 넣는다고 그러냐? 그러면 그 방송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은 사업이 종료되면 그 지자체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고. 네. 예, 예. 이 부분은 계속 문의가 많은 부분이죠. 그죠? 하루면은 뭐 선호통신 전화 받죠. 네.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전기 1톤은 수도권 안쪽으로 다녀야 합니다. 그럼 최산성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이분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전기차로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수도권 중심으로 도는 분이 있는데 저희 선탑해 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전기차로도 하루에 매출을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이분이 김포에 사시는데 이분이 저희 선탑 요원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전기차로 선탑해 주시는데 일 잘하세요. 근데 이분은 멀리 안 가고 수도권에서 돌죠. 예, 예. 하루 25만 원에서 30만 원 버는지 확인해 보려면 선탑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선탑 신청하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바로 나오죠. 네. 예, 예. 원래 1톤 전기차는 시내용이잖아. 그죠? 멀리를 못 가죠. 겨울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죠. 겨울 같은 데는 더 심하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10km 가서 앞에서 취소당해서 회차비 있나 조심히 얘기했는데 그런 말 어디 가서 처하지 말라길래 왜 안 되냐고 쌍욕박음. 안 준다는 게 화난 게 아니고 말도 하지 말란 말이 화가 남 이랬습니다. 회차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줘야죠. 이분은 10km를 가는데 물 넣고 갔나요? 네. 기름 떼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짐 못 실은 것만 해도 승질 나는데 거기까지 간 기름값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주선사가 이거 너무나 갑질을 하는 거죠. 네. 예, 예. 갑질 정도가 아니고 화물차 기사님들을 거의 최하위을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진짜 좀 동등한 그 관계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요즘 운임표도 안 보여줌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운임표도 안 보여주나요? 운임표를 보여주면 자기네들이 얼만큼 칼질하는지를 아는데 보여주겠어요, 주선사에서? 네. 당연히 안 보여주죠. 그래서 주선사 관리법 빨리 이거 시급히 개선해야 돼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이런 거 운임표 같은 건 다 공개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죠? 공개해주고 내가 오다를 얼마 받아서 얼마 띄웠다는 것까지 다 오픈을 시켜야 돼요. 네. 이거 중간에 잘라먹는 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네. 근절을 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건 세무조사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요즘엔 해차비 안 주려고 일이 취소됐다고 하면서 안 주려는 주선사도 있어요. 이랬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을 쓰네요. 거의 그런 주선사들이 거의죠. 네. 거의 다 그런 주선사들이 차지하고 직영 기사로 일해가지고 가는 데는
일이 취소돼서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직영 기사들은 다음 일 보낼 때 그 주선사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차에서 오면은 남을 나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예. 기사님 잘못이 아닌데 회차비를 안 준다.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주선사가 영세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닐까요? 영세에서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줄 의사가 없는 거죠. 네. 본인들은 회차했더라도 일정 금액을 어느 정도 받았을 거라고요. 받았는데 그걸 기사한테 안 주는 거죠. 네. 예, 예. 그냥 당연히 안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맞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행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택시처럼 미터기 장착을 해주든지 이랬습니다. 이분 얘기 맞죠? 그죠? 100번 맞는 얘기죠. 네. 예. 국토부에서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국토부에 전문가가 없는 거죠. 전문가가 없고 협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으로 진행을 좀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서로가 무시하는 거죠. 네. 예. 이건 뭐 간단한 문제 같아요. 택시를 보면 운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물가 동향 파악해가지고 오르면은 즉각 반영해서 요금을 올려주잖아요. 네. 화물은 그런 거 봤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런 거 해서 통계 내가지고 화물 요금 올려준 전례가 없어요. 네. 그냥 구구주먹식으로 주선사 오다에 의해서 주선사 요금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지. 자발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요금 단가표가 없으니까 주선사 마음대로 놀아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택시를 보면 화물도 운임 가이드라인 만드는 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매당이 다르서 키로수 네. 대비해서 중량 대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제가 이거 읽고 가슴이 찡했거든요. 뭐냐면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주선사 운송료 너무 칼질합니다. 기사들 일이 없으니 터무니없는 운송료도 바로 잡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이분 댓글 보면 알면서도 그 코를 잡아간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주선사가 얼마나 교묘한 거니 화주가 짐을 유임해 가지고 10만 원을 받았다고 봐요. 1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을 다 띄우질 않고 5만 원만 띄운다고 5만 원만 띄워서 기사들이 5만 원짜리도 잡아가네. 그러면 그 가격을 다음에는 4만 원을 띄우는 거예요. 네. 4만 원을 띄워도 잡아가네. 그러면 3만 원을 띄워갖고 계속 낮춘다고 올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안 잡잖아. 5만 원을 띄워서 안 잡으면은 또 슬그머니 조금 올려. 그래서 또 안 잡으면 또 올려. 그러면 처음부터 잡을 수 있는 금액을 올려줘야지. 장난치듯 고무줄 느렸다 줄였다 하듯이 느렸다 줄였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미터기만 달면 딱 무게라든지 거리를 딱 계산해서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사람 가지고 노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주선사에서도 미터기 다는 거 적극적으로 반대할 거예요. 네. 예,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네. 칼질 못 하잖아요. 미터기 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터기를 달아야 되고 이런 진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는 개선해야 됩니다.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협회의 존재 이유 국토교통부 하달사항 전달 창구입니다. 권익 보호를 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일 방법은 집회를 통하여 원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알려야 약발받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댓글 달았겠죠. 전국적으로 협회를 직선제로 해서 젊은 직자 화물 하시는 분들이 협회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심체를 가지고 국토부에 절충을 해 가지고 그 제안을 가지고 제시해서 뭔가 받아내야지 지금 상황으로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집회 안에도 협회장을 직선제로 하면 이런 부분은 다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요 젊은 협회장들이 직선제로 뽑으면은 그 협회장들 몇 명만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게 되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 가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협회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네, 맞습니다. 협회장을 직선제로 뽑아놓으면 다음에도 또 회장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막 국토교통부에 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공약도 많이 내고 내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 개인 택시만 보면 그러잖아요. 개인 택시 조합의 이사장을 하게 되면은 공약상을 내 가지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협회라는 구심점에서는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사가 있고 대의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계속 감사해서 안건을 올려서 수정을 하잖아요. 협회는 그런 단계가 전혀 없잖아요.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예. 택시하고 화물차는 하는 일은 비슷한데 이쪽은 직선제, 이쪽은 간선제를 채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의 기득권이죠. 기존에 협회장 하던 분들이 대의원 몇 사람만 주물딱 하면은 평생 종신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화물 기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화물 하시던 분들이 이거 직선제로 해서 바꾸자. 협회에 가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다음 댓글은요. 인간적으로 구독 좀 하고 좋아요 눌러줍시다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좀 불쌍해 보였나요? 네, 저희들 불쌍하지 않고요.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앞으로 방송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뭐 이거 눌러주면 감사한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하여튼 화물기사님들을 대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실제 일하는 차주에게는 원운임을 공개하고 수수료 얼마 뛰는지를 공개하고 법정 수수료 이하로만 뛰게 해야 함. 아파트도 원가 공개, 선분양제 해야 함. 농산물도 마찬가지 이랬습니다. 이거 지금 운임을 공개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칼질 너무나 심하게 하니까 너희들 칼질 하지 말고 있는 운반비 받은 걸 그대로 공개해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만 떼가란 얘기죠. 네. 이게 맞는 물류 시스템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요즘은 아예 칼질해가지고 딱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못된 것만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네. 제가 보기에는 주선업체나 화물협회장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한 시스템이 화물업계에는 딱 정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나 못된 관행이 너무나 깊게 뿌리 깊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혁신을 해야 돼요. 혁신. 네, 맞습니다. 예. 운임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그대로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히 맞는 거죠. 자기네 마음대로 얼마 해서 계속 고문줄 땡기다 늦추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주선사분들이 만약에 화물 일을 하게 되면 역지사지로 그걸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이해 못하죠. 그동안 해먹은 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주선사를 좀 영세한 업체를 갖다 좀 정리하고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운임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금도 걸게 하고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주선사 공탁금 제도만 있어도 지금 주선사에서 그렇게 형법 못 부려요. 네. 그리고 이런 우리 기사분님들 돈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떨 것 없이 주선사에서 일정 금액 공탁금만 걸고 목적지 도착해서 돈 안 주면은 그 공탁금에서 미리 선 지급을 하고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지 그걸 기사들한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건 절대 전가하면 안 예, 되는 예. 거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